자,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금 딱딱한 걸 공부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거를 공부를 해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쉽다는 것보다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법을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죠?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그래서 등기가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걸 지금부터 공부를 해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민원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신청. 등기하고 딱 받아가지. 요게 접수입니다. 접수. 받아가가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죠. 그죠?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심사를 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안 해주지. 이게 각하. 서류에 하자가 없어? 그럼 등기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등기 실행. 그럼 이제 마지막에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주고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지력소관청의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여기 보니까 신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나와요. 그럼 여기서 누가 이라면 이제 네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에서는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었어요. 신청 아니면 직권. 그러나 등기에서는 네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청, 촉탁, 직권, 명령입니다. 그럼 요거를 잠깐 한번 넘겨본다면은, 자, 보세요. 요게 등기소가 있거든, 등기소가. 그러면 이제 보이소.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신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등기소죠. 이 등기소도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여기 또 관공서가 나오죠. 이 관공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거든. 국유지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시유지도 사고 팔 수 있어. 그래서 관공서에서 관공서에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신청이라는 용어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부르고, 관공서와 관공서끼리 하는 것은 신청인대 신청이라는 용어를 안 써. 촉탁. 관공서와 관공서는 동급이거든, 동급. 그래서 부탁한다. 이게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적시간이었다면 여기가 지적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소는 등기관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고쳐준다.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걸 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죠. 등기소는 법원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급기관이고 이건 하급기관입니다. 하급기관.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오케이? 네,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허가라는 표현이 있다. 성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명령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허가라는 말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것은 허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가 허락을 받는 것은 성인,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해라 이거는 명령, 표현이 약간씩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만 익숙시키고 갑니다. 자, 시작. 신청, 촉탁, 명령, 직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수백 개의 등기가 등장을 하거든. 그럼 수백 개의 등기가 등장할 때마다 아 이건 직권을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 촉탁을 하느냐 명령을 하느냐 이걸 구별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지적에서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홀짝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요거를 공부한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만 보면은, 요거 하나 해놓고 갈게요. 잠깐만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 신청 나오죠? 요 당사자 신청주의가 나오거든. 우리를 나중에 많이 괴롭혀요. 올해도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사자 신청. 자, 그러면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 요거 한 번만 볼게요. 당사자라는 말이 있고 제3자라는 말이 있지. 됐죠? 그럼 가장 쉬운 애는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럼 싸움을 하면 옆집에서 말리러 올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옆집에서 말리러 왔죠? 그러면 누구는 빠져라? 제3자는 빠져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럼 부부가 당사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법학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의무자, 무슨 자가 등장을 한다? 여러분들 등기 무슨 자, 의무자, 등기 무슨 자, 권리자. 그럼 법학에서 의무자, 권리자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무자, 권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제3자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요.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거든. 답입니다. 공동이라는 말은 의무자, 권리자 둘이서 같이 하면은 공동이에요. 둘 중에 혼자 하는 거는 단독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여기서 혼자라는 거는 주로 권리자 혼자 이야기합니다. 권리자 혼자 하면은 단독이고,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신청. 그럼 시험의 출제인이 어떻게 내느냐면, 요 안에서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게 공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단독 신청은 혼자밖에 없잖아요. 권리를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그냥 이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나와요. 그러면 올해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올해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4개를 써놔놓고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나와요. 그럼 이게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럼 하는데,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등기부는 있죠.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하거든. 그럼 권리 관계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뒤에는 안 썼지만 명칭, 번호, 건물의 명칭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번호라는 거 아시겠죠? 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이거는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이거는 갑구입니다. 이거는 무슨 구입니까? 자, 그럼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그럼 앞으로 수많은 등기를 배우게 되는데, 그럼 배울 때마다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면 있다. 그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납자,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계약이면 공동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를 몇 바퀴 돌아야 돼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등기법은 3바퀴를 돌아야 저게 6개월을 공부를 해야 저게 이렇게 됩니다.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등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답 내놓고 할게요. 계약이냐 아니냐거든. 답입니다. 이거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표제본은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네. 얼굴은 전부 다 계약입니다.
그럼 을구가 전부 다 계약이라는 건 소유권이 왜죠? 그럼 소유권에는 해봅시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요거만 합니다. 전세,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서 써야 돼요. 전세는 당연히 계약이지. 오케이? 저당, 은행하고 나하고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을구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임대차도 집주인하고 나하고 계약서를 써야지. 맞다. 그럼 을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오케이?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잠깐만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목.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면적. 자, 쉽게 해봅시다. 이게 지목이 밭입니다. 밭은 밭전자를 써서 지목이 전이죠. 오케이? 네. 그럼 지목이 전인데 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내가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구청에 가야지. 지목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다시 할게요. 토지의 표시, 자, 부동산 표시를 합시다. 이제부터는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이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래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정리합니다. 지목이 밭입니다. 밭에서 지목을 대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게 지목 변경이다. 그럼 지목 변경을 할 때에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부동산 표시는 항상 대장을 먼저 고친다고 그랬지. 오케이? 네. 그럼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 답입니다.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하죠.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지. 지목 변경 해주세요. 이게 허가의 관계지. 계약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맞다.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고 내가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칠판을 하나만 더 볼게요. 이 토지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면적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죠. 이 토지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집이 1층 집이거든. 그럼 단층 주택이지. 2층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건평이 달라졌죠. 구조가 달라졌죠. 이런 거는 전부 다 허가 받고야 된다. 허가 안 받고야 된다. 허가. 그럼 결론입니다. 표제부는 계약은 없고 전부 다 허가의 관계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이래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오세요. 이거는 민법을 좀 배워. 이거는 세모라.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계약이 아니다. 전부 다 계약이다. 이거는 세모.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아직 안 배웠거든. 매매, 교환, 정려. 이 민법에서 가야 됩니다.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그러면 계약이면 공동신청이 돼.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수용은, 토지 수용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그건 단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거는 민법을 좀 배워와야 됩니다. 그럼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는 항상 공부할 때 법학 시간에 있잖아요. 판결서가 들어갔다는 말은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요리를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매매했죠? 그럼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돼. 매매는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있죠. 자, 그럼 답입니다. 그러면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있으면 갑을 데리고 갑니까? 판결서만 들고 가면 됩니까? 판결서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혼자 가는 거죠.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결론입니다. 판결서 들어가면 전부 다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뒤에 거는 제가 정리합니다. 상속이죠. 아버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럼 단독입니다. 소유권 보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이런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수용도 아니죠. 그럼 요거 하나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부지. 표제부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이제 요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명인, 표시. 그럼 이제 됐어요. 요까지 해놓고, 요거 지금 바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요 밑에 거 요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 신청주의에서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고 제3자가 등기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공동신청에서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키고 단독신청은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포괄승계인도 아주 쉬운 말이에요. 포괄승계. 좋다. 자,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위에 가면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승계. 밑에 가면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승계인. 글자가 다 다르다. 이게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차이는 다르잖아요. 맞다, 맞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민법을 가져옵니다. 포괄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고? 상속이지. 포괄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식이 승계하는 거지, 승계. 맞다, 맞다? 맞지. 이게 포괄승계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봅니다. 이 포괄승계가 뭡니까? 상속. 그 여기 무슨 자가 붙었다? 이건 요자와 요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고 자식.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와요? 안 넘어요? 넘어. 요거는 시작. 상속. 칠판을 잠깐 봅니다. 칠판을 잠깐 봅니다.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병은 부사지간입니다. 부사지간.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이쪽이 매수인입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내기 주기 전에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호칭은 뭘로 바뀐다? 상속이. 다시 이게 피상속이. 피상속에 자식의 호칭은 자 시작. 상속이. 이해했겠어요?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상속과 피상속이라는 말은 평생에 한 번밖에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아버지가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죽고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식이 대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포괄승계이. 아니, 너무 쉽잖아요. 아버지가 매매했는데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 신청해야지. 맞다, 맞다, 맞다. 요걸 자 시작.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험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돌아가시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합니까? 아내도 변합니까? 아내도 변한다면 갑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민법 제187조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민법 제187조를 적용한다면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민법 제187조를 적용을 하면. 그러나 이 경우에는 187조를 적용 안 합니다. 안 한다는 말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칠판을 보세요. 이 그림에 상속 등기하고 넘어갔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안 하고 넘어갔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 이래도 을이잖아요. 이래도 을이잖아요. 먹물을 한 번 더 칠한다 안 칠한다? 안 칠합니다. 그럼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오케이? 요걸 그냥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른다. 그럼 결론은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안 거치고 넘어간다. 안 거치고.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요거 이제 딱 됐거든. 그거 열어놓고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지금 바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와보세요. 흐름을 잠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갑니다. 요것도 나오는데 잠깐 뭐가 먼저 나오는지 한번 보고 해볼게요. 요게 먼저 나왔네요. 그 의무자 권리자가 먼저 나왔네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오세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옵니다. 당사자가 있거든. 제3자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공동 신청이 있거든. 단독 신청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 하면은 시작 공동. 둘 중에 혼자 하면 시작 단독. 그러면 30회 때 다시 29회 때도 이거, 30회 때도 이거, 31회 때도 이거를 냈어요. 그럼 32회 때는 요거를 내버리는 거라. 올해는 32회 때는. 오케이? 네. 그럼 32회 때는 그냥 29회, 30회, 31회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걸 시험에 내서 이건 어렵거든. 그런데 32회 때는 단독 신청하는 걸 간단하게 내버린 거야. 그건 쉬웠어요, 문제가. 됐죠?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지금 공부하러 갑니다.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럼 법학 시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다? 갑.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갑. 그러면 갑하고 어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 매매라면은 갑을 요 읽어보세요. 시작. 매도인. 어를 읽어보세요. 시작. 매수인. 자, 답. 매도인, 매수인의 용어는 민법 용어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의무자 권리자라고 써요. 의무자 권리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리로서요. 그러면 요 사람이 매도인이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이 무슨 자? 권리.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걸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거든. 그러면 매매 대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았잖아요.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답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줬지.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답다. 있다. 이건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그럼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실체법은 민법이거든. 민법에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등기법에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을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는 민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자를 권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답할게요. 우리 지금 민법 배웁니까? 등기법 배웁니까? 그러면 민법을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등기법을 시험에 냅니다. 그럼 둘 다 설명해 볼게요. 요거 설명할게요. 일단 하나만 딱 가져갑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종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떼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을 할게요. 상식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떼주느냐, 매수인이 떼주느냐, 둘 다 떼주느냐 이 말이거든. 자, 뭐다? 상식적으로. 매도인이 떼준다, 매수인이 떼준다, 둘 다 떼준다. 답은 매도인만 떼줍니다. 이해합니까? 네.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떼, 매수인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답을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답을 내놓고 공부합니다. 의무자가 키냐 권리자가 키냐 이 말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여러분들 등기는 항상 다시 할게요. 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불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불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한다. 법학은 항상 불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익 보는 쪽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얘가 좀 안 좋은 애인데 하나만 해볼게요. 3살짜리 꼬마애하고 70살짜리 할아버지가 물에 빠졌어요. 오케이? 한 명만 건져야 됩니다. 오케이? 네. 3살짜리 건집니까? 70살 된 할아버지 건집니까? 3살짜리를 건지잖아요. 약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약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답을 내놓고 할게요.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전부 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권리자가 제출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항상 의무자가 키입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도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권리자는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기를 치는 거는 칠판을 보세요. 여기 갑이죠. 그러면 이 을이 이 부동산 사기쳐서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죠.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누구를 확인하느냐 하면 갑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매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다, 권리자가 키다, 의무자. 서류는 의무자가 다 제출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 인감증명을 발급해줘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는 누가 제공을 해줍니까? 갑. 오케이? 네. 그럼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떼줘야 된다. 안 떼줘야 된다? 떼줘. 그게 인감을 떼주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주민등록 등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래, 요거는 쉬운 말이죠. 매매대금 줬죠? 줬으니까 등기 달라? 이게 등기 청구권이다, 등기 청구권 아니다, 등기 청구권이지.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밑에 게 시험입니다. 칠판을 봅니다.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답다. 있지. 자, 그럼 이제 등기가 소유권 무슨 등기이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말은 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권리가 소멸했습니까? 발생을 했습니까? 소멸.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권리가 발생했습니까? 소멸했습니까? 발생. 그래서 소멸하는 쪽을 무슨 자? 의무자. 발생하는 쪽을 무슨 자? 권리자. 그럼 결론은 항상 등기가 되는 쪽이 무슨 자고?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할 때 매수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도인이 무슨 자? 의무자. 됐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 봅니다. 보존이 있습니다. 설정이 있습니다. 이전이 있습니다. 자, 요리라 보세요. 이는 갑구입니다. 갑구. 자, 요리라 보세요. 이거는 을구입니다. 을구. 지금 백지입니다.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시작 소유권 보조. 그럼 소유권 보조 등기할 때는 갑 혼자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답다?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단독 아니다? 단독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했지. 했다면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죠. 매매하니까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됐죠.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은 등기가 됐죠. 됐으니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무슨 자? 자, 여기서 이제 호칭 정리를 할게요. 집주인 있죠. 집주인을 자 호칭 정리합니다. 자, 전세권 자 시작 설정자 세입자를 자 시작 전세권자.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럼 요걸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지. 그럼 갑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답다. 있지.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전세를 주면 갑은 이 집을 을에게 비워줘야 돼요? 안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지. 그럼 을이 이사 들어와서 살아야 안 살아? 살아.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에게 됐죠. 자, 칠판을 봅니다.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져. 그럼 이 사람은 전세 기간 2년 동안에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럼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시작 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시작 권리자. 그럼 시험에는
시험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이래 나오는 거지. 시험에는. 갑의 호칭을 다 시작. 전세권 설정자. 을의 호칭을 시작.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지금 너무너무 쉬운 거 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요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지금 호칭 정리를 자꾸 해야 돼요. 자, 요리로 오세요. 칠판을 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소유권 외 5개. 자, 시작.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럼 답입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칠판을 보세요. 전세면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만 딱 알면. 됐죠? 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을이 무슨 자? 권리. 그래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했어. 오케이? 네. 자,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의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2번에서 1번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요게 무슨 등기고? 말소.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집은 다시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지.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새로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요거 말소할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말소와 설정은 반대다, 반대이다? 반대. 하나만 딱 알면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엄청 어려우게 말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입니다. 설정. 그럼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르고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집주인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이 사람은 전세금을 줬지. 그럼 집주인한테 전세금 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된다?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전세기간 2년이면 끝났거든. 끝났다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죠,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답하세요. 요걸로 답하세요. 요걸로 답하세요. 의무자만 답합니다. 의무자. 시험은 무조건 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 등기 시작.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시작.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 말소 등기 시작. 저당권자. 저당권자. 아까 전세면 전세권자, 저당이면 저당권자. 답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네. 한번 더 연습합니다. 자, 정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시작.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말소 등기는 시작.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시작. 지역권 설정자. 임차권 말소 등기는 시작. 임차권자. 그럼 저당권자면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임차권자, 임차권 설정자. 그래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지금 됐다, 안 됐다? 됐어요? 네. 아니,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답은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똑같다니까.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됐다, 안 됐다? 네. 그래하세요. 그럼 요게 요렇게 풀어질 거거든. 요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의무자 권리자를 계속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왜 시험 문제가 어려웠냐 이러면 경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경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기존에 3년 동안 나오던 문제를, 오케이? 하나도 안 내고 저 구석에 있는 것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중요했던 문제들은 전부 다 제껴버리고 안 중요했던 것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 다음에는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구석에서 이제 문제를 낸다 이 말이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내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변별력이 없거든. 그래서 구석에서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답은 이겁니다. 구석에서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맞추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맞춥니다. 그 말은 단순 암기하면 못 맞춰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 대신 또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은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거든. 지적이 12문제고 등기가 12문제. 이거는 있잖아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지적은 분량이 아주 적어. 오케이? 완전한 절차법이거든. 그럼 요거는 일주일만 신경 쓰면 12개를 다 맞추는 거예요. 12개를. 일주일만 신경 쓰면. 요 등기는 조금 어렵거든. 그럼 답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반타작은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12개에서 10개만, 그럼 2개 틀렸다고 치자. 그럼 6개 틀렸다고 치자. 여기 6개밖에 안 맞았다 치자. 그래도 16개니까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합격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논다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등기법에 4개 정도가 어렵다는 거는 경향이 완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문에 익숙됐던 지문이 아니고 덜 익숙된 지문이 오니까 피부로 느낄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칠판을 봅니다. 오래됐거든. 보기 속에 아무리 못해도 3개는 아는 지문이에요.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어려워도 그럼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되더라도 3개는 오지선당이니까 3개는 쉬운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좌우지간 여러분들 그 몇 점을 맞게 해드릴까요? 이야기하세요. 몇 점? 60점은 좀 부족합니다. 공법에 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러니까 7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은 100점 수업을 해야지. 나중에 틀리더라 하더라도 70점은 맞아지거든. 60점은 당연히 맞아지는 겁니다. 공시법 60점이 안 났다는 거는 책을 10번 읽으라는 걸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항상 기본서 10번을 읽으십시오 이랬거든. 여러분들 책 한 권 읽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이면 10번이면 60시간이잖아요. 6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2달 만에 끝나잖아요. 맞다, 맞다? 2달.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2달 만에 끝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요 정도 해두고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게요. 그 여러분들 제 등기법이 재밌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알아가면 신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해두시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